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스카이반에서 아이들을 즐거워하는 수학 강사 남경태라고 하고요.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단답형 5번이랑 6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정답률이 많이 높지는 않은데 작년에도 요 문항을 똑같이 한 300명 정도 되는 선배들이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도 사실 요 문제가 정답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못 맞추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얻을 만한 포인트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요 문제의 본격적인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요 단답형 5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배들도 많이 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우리 전체 정답률이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좀 손을 못 댔던 그런 문항이고, 특히 전체는 17%인데 상위 10%죠. 상위 10%.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2등급 정도 안에 드는 친구들, 지금 기준으로 이제 1등급에 드는 친구들의 정답률은 4%밖에 안 나요. 상위 10%는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꼭 상위권 친구들이 전부 다 맞았다라는 문제는 아닌데,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항을 맞추면 상위 10% 안에 드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친구들, 소위 말해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이 문항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시험을 치고 나서 본인이 좀 잘 손을 못 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좀 풀어보기도 했을 텐데, 선생님의 풀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걸 좀 얻을 수 있는지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들어가기 앞서서 도입부에 필요한 약간 개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 선생님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거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3승이라는 하나의 식이 있어요. a 플러스 b의 3승이 있는데 a 플러스 b의 3승을 얘를 a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a 플러스 b의 3승을 a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요 생각은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요거를 전개하면 a의 3승에다가 3a b가 되고 그 다음 3a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B3승 이렇게 나오죠. 지금 얘를 A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누구냐고 묻는다는 건 A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남는 아이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A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은 누구죠? 그쵸? A라는 문자를 갖고 있는 애들은 A로 나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은 A로 다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A로 묶고 나면 A 제곱이 남고 3AB가 될 거고 그 다음 3B 제곱이 될 거고 여기 뒤에 있는 B3승은 어때요? 물론 저 B3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A로 조금 더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명확한 거는 여기까지는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만 조사를 해보면 되냐? B의 3승만 조사를 해보면 돼요. B의 3승 이놈만 얘만 A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시면 돼요. 요 개념이 일단 저 마무리에서 조금 개념이 좀 하나 쓰일 거고요. 자, 쪽으로 이제 우리가 단답형 5번에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들어봤을 때 일단은 fx가 어떻다, gx가 얼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미지수를 좀 두면서 접근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글을 좀 읽어봅시다. 자, fx는 3차고요. 그 다음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함수 gx가 있어요. fx 3차고 3차라고 했고요. 자, gx는 최고차가 1인 2차함수니까 여기 이제 x제곱이라고 접근할 수 있으실 거고, 자, 두 번째는 요 fx의 최고차 개수랑 상수항 개수를 서로 맞바꿨대요. 그렇죠? 뒤집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fx의 최고차가 ax 3승이 있고 상수항이 d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최고차항 개수랑 상수항을 맞바꿨다는 건 무슨 얘기지? 그 얘기.
여기 있는 D가 맨 앞으로 가고 최고차가 상수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H라는 함수는 dx 상승이 블라블라 나오고 최고차, 즉 상수항이 A가 되는 현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일단 언어적인 해석이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 그럼 밑에 조건을 만족하는 세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러면 fx라는 식을 gx로 나눴을 때 몫이 q1x고 나머지가 px 플러스 q고요. hx라는 거를 gx로 또 나눴을 때 나머지가 qx 플러스 p예요. 여기서 조금 뭘 느꼈어야 되냐면 지금 이 문제가 f랑 h를 최고차랑 최저차를 서로 체인지를 했는데 f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px 플러스 q인데 hx를 gx로 나누면 또 qx 플러스 p예요. 또 여기도 뭐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체인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주제는 일단 개수를 맞바꿨다에 대한 이해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에 너가 어떻게 대처할 거니? 이거를 일단 1차적으로 묻는 거 같고, 자, 두 번째는 G1이 4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 내가 쓸만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G1이 4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냥 저거는 내비 두고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설정한 F랑 H를 조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ax 상승으로 시작해서 상수랑 d로 끝날 거고 여기 중간에 물론 x 제곱과 1차 계수는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거 표현해 볼게요. ax 제곱 cx 플러스 d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hx라는 식은 최고차랑 상수항의 개수를 서로 맞바꿨으니까 얘는 dx 상승이 될 거고 그 다음 2차식과 1차식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대로 있고 A라고 나오시겠죠. 자, 요 상태인데, 요 상태. 자, 그러면 요 상태를 일단 써놓고, 자, 요 밑에 있는 식을 좀 접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F라는 식과 H라는 식이 어떤 연산을 해야 좀 의미 있는 어떤 조건이 나올까를 좀 고민해 봤을 때, 요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F라는 것과 H라는 걸 표현해 봤더니, 뭐를 좀 해보고 싶냐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중간에 있는 BX랑 CX가 서로 똑같으니까 우리가 뭘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빼고 싶겠죠. 둘을 빼보는 거예요. 자, 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보세요. 자, fx에다가 hx를 빼면 당연히 중간에 제곱이랑 1차는 죽을 거고 여기 앞에는 어때요? x 3승으로 묶이죠. 그리고 개수는 a-d의 x 3승이 나올 겁니다. 여기 뒤에는 어때요? d에서 a를 빼니까 마이너스로 되면서 a-d로 묶이거든요. 그러고 봤더니 이 모양이 인수대가 돼요. 그러면 a-d에 x 3승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되고 얘를 조금 더 쪼개보면 a-d의 개수를 받는 x-의 x 플러스 1로 인수 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아주 중요한 걸 얻었어. 지금 뭘 얻었냐? 아니 f랑 h를 뺐더니 그 하나에 식을 유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얻어낸 f 빼기 h라는 건 여기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f랑 h를 위아래로 빼보는 거예요. 자, 내가 f랑 h를 위아래로 빼면 잘 보세요. 여기 g가 공통이기 때문에 gx로 묶이시겠죠. 그쵸? gx로 묶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빼기 전에 조금 포인트로 잡고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fx가 3차예요. 여러분 3차. 그쵸? 3차죠. 그리고 gx가 몇 차라고 그랬어요? gx는 최고체계수가 1인 2차. 그러면 이 q1x라는 것과 q2x라는 것은 둘 다 1차식입니다. 1차식. 그렇겠죠? 왜냐면 얘가 3차식이고 얘는 2차식인데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얘 fx의 최고차는 얼마예요? ax 3승이죠. 그러면 요 q1x라는 게 1차식인데 그 1차식의 개수가 a일 수밖에 없어요. 즉 ax 플러스 m 뒤에는 뭐 있는 거 아니죠? 여기를 ax 플러스 m으로 두는 일단 기본적인 표현이 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h라는 것의 최고차는 dx 3승이죠. 그럼 dx 3승이고 똑같이 gx는 x 제곱을 출발하는 2차식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q2x는 최고차가 이거는 얼마예요? 그렇죠?
dx 상승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dx 플러스 n으로 우리가 일단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된 상태에서 쟤네 둘을 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조금 다시 저 상황을 정리해서 좀 써드릴게요. 자, fx라는 식이 있는데요. gx라는 식이 있고요. fx는 ax 상승의 최고차로 갖고 gx는 x제곱을 최고차로 가지니까 뒤에 나와 있는 q1x는 뭐라고 둔다? ax 플러스 m으로 둔다. 이렇게 일단 하셨어야 되고, 자, 뒤에 있는 뭐 px 플러스 q는 그대로 한번 가고요. 마찬가지로 hx라는 건 여전히 gx로 남은 상태고,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요 hx라는 건 dx 상승이고 gx라는 건 마찬가지로 x제곱을 최고차로 가지니까 여기랑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dx 플러스 n으로 두고 나머지는 qx 플러스 p가 된다라고 우리가 일단 조금 식을 차수에 대한 표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런 거는 뭐 앞에 문제를 푸실 때도 조금 필요했던 요소니까 굳이 자세히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식을 위아래를 빼볼게요. 자, 위아래를 빼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잘 보세요. 자, f 빼기 h죠. 왼쪽은 f 빼기 h. 자, 그런데 f 빼기 h는 여기가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a-d에 x-1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써줄 거고, 여기서 빼면 여기 잘 보세요. g라고 하는 거를 공통인수로 갖기 때문에 gx로 일단 묶일 거고요. 여기 뒤에서 m과 n이 빠질 거고 a랑 d가 빠지니까 여기도 a-d의 x에다가 m-n으로서 일단 1차식이 써져요. 자, 그 다음 요거 두 개 빼고 없어요. 요거 두 개 빼고 요거 p 빼기 q, q 빼기 p죠. 그러면 얘를 빼고 나면 p 빼기 q에 x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근데 요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이거예요. 결국은 이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식인데 여기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계시죠.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저 왼쪽에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는 여기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gx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gx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잘 보세요. 아까 내가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던 이 조건이죠. g1이 있으면 4죠. 만약에 잘 들으세요. gx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졌다면 g1은 0이었어야죠. 그쵸? 근데 g1이 얼마예요? g1이 4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gx 안에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없다는 거예요.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x 빼기 1이라는 인수는 여기서 나왔어요. 뒤에 있는 adx m-n 여기서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나왔어야 되니까 여기 뒤에 있는 m-n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d-a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단계를 나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gx라고 하는 거를 앞에 갖고 계시고 여기에 d-a랑 m-n이 결정이 되고 내가 a-d로 묶으면 x 빼기 1로 인수가 나올 거고 이 뒤에도 p-q에 x 빼기 1로 인수가 잘 나와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결국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그럼 얘네 둘 다 뭘 갖고 있죠? 하나씩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자, x 빼기 1 갖고 있죠. 그래?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놈도 있으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니, 왼쪽이 2차식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면 gx도 2차식이고 이걸 전개해도 이 뒤에는 상수니까 당연히 최고차는 2차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a-d라는 인수를 갖고 계시죠. a-d라는 인수. 그럼 최고차가 뭐예요? a-d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로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a-d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나와 있고요. gx, 영변의 x 빼기 현재 약분한 겁니다. a-d에 gx에다가 그 다음 뒤에는 p-q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왼쪽의 최고체 계수가 얼마예요? a-t죠. 그죠? 그리고 a-t로 이 2차식이 묶여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인수 정리의 일종이겠죠. 아까는 다시 한번 x-1을 인수로 가져. 그래? 너는 못 가지니까 네가 가져야 돼. 그래서 너를 d-1로 결정했고 여기 뒤에는 x-1이 있으니까 무리가 없었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얘네들은 a-d라고 하는 저 상수부도 공통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한테는 a-t가 있어요. 근데 얘가 없죠. 그러니까 p-q도 어때야 돼요? a-d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야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얘가 a-d를 인수로 갔는데 a-d를 가질지 아니면 2 곱하기 a-d를 가질지 3 곱하기 a-d를 가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겠죠? a-d를 인수로 갖기 위해서 얘랑 묶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한 개를 갈지 두 개를 갈지 세 개를 갈지 즉 저거의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잘 접근했어도 선배들도 좀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를 a-t로 지정하면서 틀린 친구가 좀 있었어요. 아시겠죠?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는 a-t를 인수로 갔는데 그게 몇 개인지 모르니까 k 곱하기 a-t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a-t를 줄이고 나면 이제 gx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자, 봅시다. 최종적으로 x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gx에다가 더하기 k 라고 표현이 되는 게 결론이죠. 그럼 gx 어느 정도 구해졌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직 뭐 안 썼죠? g1이 4가 나온다 했잖아요. 저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k 값을 구해볼 겁니다. 자, 양변에 1을 대입을 하시면 여기는 3이 나오고요. 얘는 g1 더하기 k가 나오고 문제는 내가 4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 그러면 결론 드디어 gx를 구했어요. gx가 x제곱에 x 플러스 2가 되고 자 그런데 이게 답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풀이가 좀 길죠.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의 몇 승? 3승을 g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줘 라고 했거든요. 자, 저 문항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우리가 구할 거,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자, x제곱에다가 2x 플러스 3의 3승을 gx가 뭐죠? gx 바로 구했으니까 써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몫이. 뭔가 몫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그 나머지를 좀 구해달래요. 나머지 rx 그래서 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조금 더 막막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3차죠 3차가 아니에요. 자 x제곱을 상승하면 6차가 나오죠. 그럼 이 6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실제로 이 출제자들의 목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진짜 나눗셈을 해서 제대로 나누는가를 보기보다는 이 나머지 정리 쪽에서 요구되는 포인트들은 뭐냐면 식변형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어떤 개념을 좀 이용하면 좋냐면 a 플러스 b의 상승을 a로 나눈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a를 갖고 있는 놈과 다시 한번 a를 갖고 있는 놈과 갖고 있지 않는 놈으로 분류하여 사고방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의 3승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었으니까 여기 안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갖고 있는 놈과 갖고 있지 않은 놈으로 나눠서 우리가 사고방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와 남아있는 거 뭐 있죠? 여기 x니까 2x가 되려면 x가 되고 여기 2니까 3이 되려면 플러스 1이겠죠.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요 놈을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a라고 보고요 요 놈을 b라고 보면은 결국은 a 플러스 b의 상승을 전개한 거다 보니까 실제로 얘로 나눠봤을 때 뭐만 나눠보면 된다?
ax 플러스 1의 3승만 나누기를 실제로 해보면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요.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면 얘는 그대로 둘 거야. 얘는 그대로 둘게요. 얘는 b라고 안 하고 요 덩어리만 a라고 둘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x 플러스 1의 3승을 정리해보면 뭐가 나오세요? 잘 보세요. 자, a 3승 3a 제곱의 x 플러스 1 더하기 3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3승이죠. 자, 이때 여기서 a가 누구예요? 얘죠, 얘. 지금 a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얘를 똑같이 치환하는 거죠. 그러면 얘 나눠 떨어져요. 나눠 떨어지고 얘만 나눠보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야? x 플러스 1의 3승만 x 플러스 1의 3승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나올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만 나누면 돼요. 근데 사실은 요 상황이 조금 익숙하고 숙달이 된 친구들은 그냥 보자마자 얘와 얘를 쪼갠 다음에 a 더하기 b의 3승이니까 a 3승 3a 제곱 b 3ab 제곱 b 3승 그래? 너의 3승만 나눠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번을 계기로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x 3승 3x 제곱 3x 플러스 1이고 얘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x 플러스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볼게요. 나머지만 잘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자, x 3승 3x 제곱 3x 플러스 1을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혹시 x가 들어가고요. x 3승 x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자, 빼고 나면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남고 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2가 들어가주면 2x제곱 2x 더하기 4가 돼서 남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 여러분 풀이가 좀 길죠? 풀이가 긴데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건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들은 요 개수를 맞바꿨다라는 거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식을 뭐 할 수 있냐? 뺄 수 있냐? 자, 빼고 나면 x 빼기 1이라는 인수와 a 빼기 d라는 개수 인수를 가지니까 그거를 이용하여 저기 가족권에 있는 두 개의 식을 위아래로 빼면 얘네들이 x 빼기 1과 a 마이너스 d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접근 방식을 요구했던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거를 쭉 따라가면서 실제로 원하는 포인트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게 선생님이 좀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거고 실제로는 약간 연습을 하시면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날이 아마 오실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설 영상을 마치고요. 집중해서 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뭐 고등학교 실제로 올라가서도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